부장님 이번에 새로 오픈하신 부동산 사무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문 여신 거예요? 네, 강남대로 559 CK빌딩 102호에 노년역 8번 출구 8초 컷에 IMAP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3개월 만에 초시동차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올 초에 이제 개설을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사무실이 오픈된 거죠. 지금 투자하시는 것도 잘하시는데 왜 중개사 자격증까지 따신 거예요? 제가 집 사주려고요. 집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수강생분들한테 좋은 단지를 추천해 드려도 막상 매수하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확확 변하거든요. 그 찰나가 있는데 그걸 놓치거나 부동산을 못 찾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막상 갔는데 또 다른 물건을 추천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주저주저해서 이제 매수를 못 하다가 가격이 또 급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포기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사줘야 되겠구나, 내가 선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개사 자격증을 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집사입니다. 부동산 집사라는 말이 좀 인상 깊긴 한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집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집사는요, 집을 사주는 사람도 되는데요. 저는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도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대출, 뭐 세금, 그리고 하다못해 뭐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법무사 뭐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강생들한테 알려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적어도 강의비는 더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저랑 오랫동안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을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집에 각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이제 그 집에 이제 나와서 따로 사셨는데 그 전입은 부모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거하는 집으로 전입을 해라 해가지고 전입을 하고 잔금을 했기 때문에 그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법무사님한테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1등 대출인 네오대출에서 계속하고 있고, 제가 미리 대출 사고를 막으려고 그런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해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이 대출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빠가 그 딸의 명의로 자신의 그 땅에 대출을 냈던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대출을 갚아야지 이 대출이 나옵니다 해가지고 대출도 하고 있고요.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 저 집사 맞죠? 이 정도면 집사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수강생 사례 같은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표님을 인생 멘토라고 하던데요. 언제 가장 뿌듯함을 느끼세요?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당첨이 되거나 매수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게 될 것 같은 느낌? 제가 이제 첫 집을 마련했을 때 그리고 집을 마련하고 부자로 되는데 같은 동료가 생긴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뭐 청약에 당첨됐을 때는 당연히 기쁘고요. 그리고 매수해서 그 집에 이사 가거나 그리고 집값이 오를 때 그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집을 사주거나 청약을 상담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할 때는 그분의 억겁의 세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진짜 허투루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너무 안 모았어. 그러면 제가 또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왜냐면 제가 평균적으로 그 나이대에 그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모인 거를 제가 좀 빅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모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모았냐.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해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지출의 그것도 이렇게 적게 하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줄여라. 이 부분을 줄이면 얼마의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인생 언니라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부자 동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의나 도와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강생 성공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분은 이제 신혼부부였는데요. 너무 떨어요. 막 할 때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덜덜덜 떠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공공분양에 도전해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조금 싸니까 저렴하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은 그 지역을 잘 몰랐고 가격도 비싼 것 같고 아니 공공분양이 비싸다면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사겠다는 거야 해가지고 제가 당장 청약 넣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당첨이 돼서 그 집에 살다가 최근에 이제 갈아타게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생님 저 갈아타기 하려고요. 지금 집이 얼마 올랐어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최근에 제가 머니쇼에 갔었는데 한 5년 전 수강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살며시 오더니 선생님 저 강남에 입성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내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아유 근데 강남까지 입성했는데 뭐하러 공부하러 왔어? 그랬더니 선생님 보러 왔다라고. 그러니까 잘 된 거를 알려주러 온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도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거예요? 제가 사실은 꿈하고 목표를 잘 안 정해요. 왜냐하면 제가 갑상선암에 걸리고 나서는 체력적이나 그리고 향후 미래를 막 예측해서 하면은 이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라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집사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주에 60대 때 대박이 난대요. 근데 지금 50대 때도 대박인데 더 대박은 내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집을 잘 사주는 집사로 계속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아마 여러분들의 집을 잘 사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불인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걸 해주실 거예요? 불인이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는 자본이 적어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를 먼저 하시는 걸부터 배우시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포기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서 저걸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라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종잣돈의 개념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근로를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종잣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인이나 아니면 지금 막상 집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부동산에서 신문이라든지 헤드라인이라든지 그리고 IMP TV 구독해서 보시고요. 너무 많이 집중하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집을 살 시기가 왔다.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내가 딱 귀를 닫고 나 집 사야 돼 하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집값이 되게 비싸 보입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봤다면 뭐 어제는 팥값이 뭐 1,000원이었는데 뭐 1년 전에는 20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200원이었던 걸 생각해서 오늘 딱 봤는데 1,500원이면 되게 비싸 보이지만 뭐 어제는 1,000원이었고 지금 1,500원이면 500원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라든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조금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분양가 모니터링, 그 다음에 IMP TV 그리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데 집중하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요즘 좀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한 번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집을 마련하려고 2001년도에 결혼하고 그때 모델하우스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막상 계약을 못 했었어요. 뭐 프리미엄도 500이었던 것도 있었고 미분양 아파트도 있었고 하다못해 5년 그 민간임대도 제가 알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놓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내 좋은 집이 오기까지 나를 단련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에게 좋은 집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되게 떨리거든요. 달달달 떨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제가 뭔지도 몰라. 뭐 아파트를 샀는지도 저 듣지도 않아요. 잘했어. 네가 한 게 맞아. 만약에 그게 틀리더라도 자, 너가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거가 선택하는 것들이 되게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했던 것도 있고 성공했던 것도 있어서 이걸 평균을 내봤더니 어느 정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성공에 너무 환호를 하지 마세요.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아주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시도를 하느냐, 누잇을 하느냐가 아주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실패 봤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예로는 저희 언니가 2010년도 그때 이제 하락장 때 하우스 푸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언니한테 집을 다시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1억 정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집이 집으로 해결한다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집은 남거든요. 근데 그 집 중에서는 남은 게 담보라는 게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지금 실패해서 좌절했다고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수강생이라든지 사연을 들어보면 뭐 생활력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를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날을 그리면서 했지만 그게 정말 방법이 잘못돼서 잘못된 거지 네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처럼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면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막 운동하고 막 씻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항상 종착점은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 하는 이유는 가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자유, 공부, 재테크 중요하지만 가족하고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의 부동산 노하우를 조금 더 딥하게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강의나 자료 같은 거 더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네. 그런 자료들은요. 돈 되는 정보라든지 무료 강의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커뮤니티에다도 올려주고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MFP 공인중개사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강남대로 559 CK빌딩 102호에 이렇게 차려졌는데요. 여러분 매매, 전세, 월세 내놓거나 구할 때 010-5121 0559로 연락주세요. 자세한 건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